세 번째 이제 발제하시는 분은 이제 중소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좀 당장 뭐 올해나 내년에 준비를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소병원 입장에서 아주 잘 정리를 좀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발표하실 분은 이전에 이제 광명성혜병원 큐패스 팀에서 근무하시다가 아마 올해 4월 달부터는 H 플러스 양지병원 큐패스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이덕주 팀장님입니다. 이덕주 팀장님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H 플러스 양지병원 큐패스 팀장 이덕주입니다. 제가 사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소병원 부분의 발제를 의뢰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중소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병원들은 아직 사주기 인증을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주기까지 준비했던 경험과 그리고 4주기 의료관 인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1주기부터 인증을 다 참여를 하셨을 것인데 이제 중소병원은 1주기부터 참여한 병원도 있을 거고 뭐 2주기, 3주기부터 참여한 병원도 있을 거고 아직 이제 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보시면 이제 종합병원은 참여율이 한 60% 정도 되고 병원급은 지금 10%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자율 인증은 한 20% 미만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병원들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인증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중소병원에서 인증 참여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소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준비 경험과 이제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중소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병원들에서 인증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인증 준비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또 인증 기준을 보면 중소병원들이 충족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죠. 이제 기준을 보면은 병원을 좀 새로 다시 지어야 되나 이런 시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업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중소병원은 직원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직원들이 이직을 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인증 참여를 좀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중소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인증 준비가 좀 어렵긴 하지만 병원 경영이나 뭐 이런 병원 운영에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증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증을 이제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인증 후에는 이제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런 업무 시스템이 좀 정리가 되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이제 표준화가 되게 되겠죠. 그 전에는 뭐 같은 업무를 뭐 부서마다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었다면 인증을 받고 나서는 이제 업무가 표준화가 돼서 또 인증 기준에 맞는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인증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부서의 업무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전반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역량 강화 그리고 자발적인 질량상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병원의 환자 안전 사고가 감소가 되고 또 불필요한 비용 감소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주기 인증부터 이제 3주기 인증까지의 좀 그런 경험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1주기 인증 때는 모두에게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자와 수검자 모두에게 어려운 인증 평가였고 하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고 직원들 모두 뭔가 이렇게 전우회 같은 게 생겨서 우리가 대단한 걸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주기 인증 때는 좀 인증을 하고 나서 좀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2주기 인증까지 좀 인증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2주기 인증 때는 전체적으로 인증 기준이 좀 강화가
변화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 수행 여부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증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4년간 이제 하지 않고 있던 거를 다시 재정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주기 인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중간 현장 조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인증을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끝이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변화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3주기 인증을 받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병원에 이제 기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된 기준이나 이제 미흡한 부분을 우선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또 규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인증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인증 기준에 따른 병원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집 짓는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1주기 인증 때는 뭔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면은 2주기 인증 때는 나무집, 3주기 인증 때는 벽돌로 집을 지어서 더 단단해졌던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무래도 4주기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정말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처럼 병원 시스템이 좀 단단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소병원에서 인증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뭐 인증 준비 기간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증 준비 팀을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팀 구성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이 이제 리더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직종별로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 직종별로 참여를 해서 또 기획실이나 감염, 큐페스팀의 핵심 분야가 참여를 하는 팀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증 기준별로 담당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 부서, 관련 부서 담당자를 이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또 여러 부서가 이제 관련된 기준은 이걸 어느 부서에다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 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함께 협의해서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준비팀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킥오프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인증 준비 계획이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인증 기준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도 세부 일정을 수립을 하셔서 뭐 주 1회라든지 2회 시간과 장소, 참석자를 미리 쭉 정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만들어서 인증 규정을 검토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요. 이때 뭐 1장부터 13장까지 뭐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필수 기준이나 신규 기준, 또 변경된 기준을 우선 검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을 만들면서 저희가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규정을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정을 정확한 환자 확인 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 환자 팔찌 착용 부서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바로 이제 환자 팔찌 착용과 관련 기기를 뭐 추가로 비치를 한다던가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던가라는 것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면 더 빠르게 인증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에는 뭐 업무 개선이나 전산 개발, 어떤 물품이나 시설 보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 교육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이제 규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그 내용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도 모든 직원들이 이제 집체 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서별로 교육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담당자분들이 부서에서 이제 부서원들을 상대로 자체 교육을 하는 걸로 진행을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류 준비도 규정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서류 준비가 필요한 조사 항목들을 어떤 큐페스팀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서류 형식이라던가 뭐 이런 표지나 내지 이런 것도 좀 통일해서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드북을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자체 조사를 시행을 하시는데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팅 시행 전과 또 후에 자체 조사를 이제 병원 상황에 맞게 시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의조사 컨설팅을 받으실 계획이라면은 최소 이제 3개월 전에 컨설팅을 시행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준비는 이제 1개월 전부터는 전사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이제 점검하고 라운딩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때 다양한 좀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이제 회의체나 SNS 등을 활용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료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진료부의 참여가 필요한데 중소병원일수록 좀 참여가 좀 어렵고 이런 간호부나 행정 쪽에서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료부에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리더십에서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진료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신다던가 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주신다던가 그래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정을 제정을 하실 때 중소병원에서 뭐 대형병원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참고로 하되 우리 병원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고요. 중소병원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QI 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부서에다가 다시 역으로 배포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각 부서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정을 보실 때도 이제 뭐 진료부, 행정부, 간호부 여러 직종 간이 같이 모여서 그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 규정을 검토를 하고 제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중소병원들은 좀 이렇게 어떤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 간의 업무가 편중되고 그런 갈등이 또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병원에 실제로 이제 인증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거를 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 이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인증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평가랑 관련이 없는 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도 뭐 우리 부서는 평가랑 관련이 없으니까 외울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서 뭐 간단한 일을 라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좀 분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 준비를 할 때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만 알고 이렇게 꽁꽁 숨겨놓으면 절대 안 되고 그거를 다 오픈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H플러스 양지병원은 이제 2주기 인증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3주기 인증을 받았고 이제 4주기 인증은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이제 중소병원들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4주기 인증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4주기 인증은 좀 그동안의 인증 준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준비하다기보다는 규정을 뭐 우리가 인증 평가를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랑 관련돼서 규정대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인증 때만 잘하려 하지 말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증 준비가 이제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전 직원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도 이제 라운딩을 돌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라고 하면 이거 인증 때만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같이 개선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규정관리 체계는 이제 많이 마련이 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규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규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직원이 이제 규정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OCS의 이런 전산 프로그램으로 규정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규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규정 이행도를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 포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증 자체 조사는 뭐 매년 당연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규정 이행도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 이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준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중요한 기준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점수가 좋은 부서에 포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지속적인 점검이랑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회의체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리자 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를 공유를 하고 또 이제 뭐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주간 시설 점검 회의라고 해서 매주 시설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즉시 개선을 하는 거를 매주
매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한 회의도 이제 매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소통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원내 직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도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 회의를 한 달에 1번 하고 있고, 또 진료부랑 관련된 이제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텝회의는 전문의들이 이제 한 달에 1번씩 모이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 회의는 각 센터장님들께서 모여서 협의사항을 논의를 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한 달에 2번씩 갖고 있고요. 또 진료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진료 프로세스 개선이라던가 진료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이 회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부서 간의 협의나 소통이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회의체에 원장님께서 직접 많이 참석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냥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드 이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매월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시행할 때 한 2-3개 부서 선정을 해서 라운딩을 하고, 리더와 이제 부서원들이랑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문항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증 기준과 규정 그리고 일상 업무가 다 하나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원 구성원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비슷한 규모의 인증 병원의 준비 사례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병원 사례 중심은 좀 다른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인증 병원의 사례를 제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실질적인 컨설팅 제도가 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병원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인된 기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고요. 질관리 전담 인력 업무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환자안전법의 전담 인력의 기준이 인증 기준보다 좀 낮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이 환자안전 법상의 인력 기준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 정해진 업무 외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소병원들은 이 전담자들이 이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각 병원의 리더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병원의 인증 준비는 좀 쉽지 않지만 인증 후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인증 준비가 이제 특별한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업무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해서 실질적인 컨설팅 제도라던가 질관리 전담 인력의 업무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